상견례 자리에 택시를 타고 온 아버지. 그것도 서울 강남 한복판 특급 호텔 정문 앞에서요. 벤츠와 BMW가 줄지어 선 발레 파킹 앞에 평범한 택시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 택시 타고 오셨어요? 34살 딸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고 67세 아버지의 주먹은 하얗게 질릴 때까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죠. 이 모든 것이 계획된 시험이었다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서울의 가을 하늘은 높고 푸르렁습니다. 햇살이 유난히 맑게 빛나는 토요일 오후, 34살 서은채는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원피스를 고쳐 입었어요. 오늘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였습니다. 1년을 사귄 오준혁과의 상견례. 그것도 서울에서 손꼽히는 특급 호텔에서요. 은채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서도윤은 해오름 그룹의 창업주이자 현직 회장이었어요. 국내 굴지의 대기업,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린 거대한 기업의 수장. 하지만 은채는 그 사실을 숨기기로 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회장의 딸로 살아온 그녀였지만 딱 한 번만이라도 평범한 여자로서 사랑받고 싶었어요. 재산 때문이 아니라, 집안 때문이 아니라 오직 서은채라는 사람 그 자체로 선택받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아버지 회사가 아닌 다른 중견기업에 취직해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고 있었죠. 예비 신랑 오준혁을 만난 것은 1년 전이었습니다. 명진테크의 기획팀장이었던 준혁. 업무 미팅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는 예의 바르고 젠틀했어요. 은채를 항상 존중하는 말투로 대했고 작은 것 하나도 세심하게 챙겨주었습니다. 은채 씨는 특별해요.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어요. 준혁의 그 말이 은채의 마음을 녹였었죠. 하지만 오늘 상견례가 진짜 시험대였습니다. 은채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회장 딸이라는 건 끝까지 숨기자. 평범한 가정의 딸로서 평범한 결혼을 하자. 그래야만 진심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호텔 정문암. 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선 그곳에 택시 한 대가 천천히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발레 파킹을 담당하는 젊은 직원이 잠깐 눈을 찡그렸다가 이내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섰어요. 그의 시선에는 이미 판단이 담겨 있었죠. 택시라니요. 벤츠와 BMW, 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서 있는 호텔 현관에 택시라니요. 택시 뒷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천천히 내렸습니다. 서도윤, 67세. 그의 정장은 분명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어깨 선이 살짝 낡았고 단추도 요즘 유행과는 거리가 멀었죠. 하지만 누군가 정성스럽게 다림질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구두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세월의 흔적을 감춰질 수는 없었지만 깨끗하게 닦여 있었습니다. 도윤의 뒤를 이어 딸 서은채가 내렸습니다. 단정한 원피스 차림의 젊은 여성이었죠. 은채는 호텔 정문을 올려다보며 입술을 꾹 깨물었어요.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저쪽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보세요. 반짝이는 보석, 명품 가방,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주는 외제차들. 그 틈에서 택시를 타고 온 아버지의 모습이 어떻게 비칠지 은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빠,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은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딸을 바라보았어요. 눈가에 잔잔한 주름이 잡혔지만 눈빛만큼은 깊고 단단했습니다. 왜? 아빠가 초라해 보이니? 은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가 초라해 보여서가 아니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조금은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죠. 그게 아니라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 싶어서요. 아빠가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윤이 딸의 말을 부드럽게 끊었습니다. 은채야, 오늘은 예의를 갖추러 온 자리가 아니야. 은채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상견례가 예의를 갖추는 자리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요? 아빠는 오늘 사람을 확인하러 왔어. 내가 평생을 함께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도윤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지혜와 경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채는 아버지의 손을 꼭 쥐었어요.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호텔 로비로 들어서는 순간 은채는 싸늘한 공기를 느꼈습니다. 물리적인 온도가 아니었어요. 로비를 오가는 사람들의 시선, 프런트 직원의 미묘한 표정 변화, 그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냉기였습니다. 안내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이 도윤의 낡은 정장을 훑고 지나갔어요. 단 1초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은채는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분 성함으로 예약하셨나요? 오명수 이름으로 예약되어 있을 겁니다. 직원의 태도가 살짝 달라졌습니다. 오명수, 명진테크 대표의 이름을 듣자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졌죠. 아, 네.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 특별실로 향하는 동안 은채의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어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대리석 바닥이 또각또각 소리를 냈고 그 소리가 마치 시간을 재는 초침처럼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은채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넓은 룸 안에 이미 3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예비 시아버지 오명수, 예비 시어머니 한정희, 그리고 예비 신랑 오준혁. 준혁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은채 씨, 어서 오세요. 아버님도 오셨군요. 준혁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부드럽고 다정했습니다. 은채는 그 목소리에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그래, 준혁은 여전히 준혁이야. 다 잘 될 거야.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한정희가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은 채 은채와 도윤을 훑어봤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도윤의 정장에서 멈추었다가 구두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 가격표를 확인하듯 그렇게요.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 어머, 택시 타고 오셨어요? 인사도 반가움도 아닌 날카로운 확인이었죠. 은채의 등줄기로 찬 기운이 흘렀습니다. 시작부터 이런 식이라니. 도윤의 표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네, 택시로 왔습니다. 그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변명도 설명도 없었어요.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이었죠. 한정희의 입꼬리가 실룩거렸습니다. 비웃음이었을까요? 아니면 경멸이었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상견례가 장난이에요? 택시를 타고 오다니. 그것도 여기, 이 호텔에. 한정희의 목소리가 룸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은채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창피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죠. 어떻게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은채가 입을 열려는 순간 준혁이 먼저 나섰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택시도 많이들 이용하시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오신 분들의 마음이지 어떤 차를 타고 오셨느냐가 아니잖아요. 은채의 가슴이 살짝 놓였습니다. 그래, 준혁이 이렇게 말해주니까 다행이야. 하지만 준혁의 다음 말이 은채의 기대를 무너뜨렸어요. 물론 그렇지만 저희 집안 체면도 있으니까요. 앞으로는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채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죠? 체면? 준혁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은채는 무언가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어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시면 함께 공감하고 위로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은채만은 알 수 있었어요. 아버지도 지금 이 상황을 낱낱이 읽고 있다는 것을요. 은채는 아버지 옆에 앉으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이 시험이라면 시험은 이미 시작되었구나. 그리고 예비시댁은 벌써 첫 번째 답을 적어냈구나. 그 답이 무엇인지 은채는 너무나 또렷하게 보았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화려한 그릇에 담긴 한식 코스 요리. 눈으로 보기에도 정성이 가득한 음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채는 입맛이 없었어요. 목구멍이 꽉 막힌 것 같았습니다. 옆에 앉은 아버지가 걱정되었고 맞은편에 앉은 예비 시어머니의 태도가 불쾌했고 무엇보다 준혁의 행동이 신경 쓰였습니다. 한정희의 질문이 시작되었어요. 은채 시아버님은 뭐 하셨어요? 작은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도윤의 대답은 짧고 담백했어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해오름 그룹도 처음에는 작은 회사였으니까요. 다만 지금은 그 작은 회사가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린 대기업이 되었을 뿐이죠. 작은 회사요? 뭐 하는 회사? 한정희가 캐묻듯 질문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반짝였어요. 마치 상대방의 재산을 가늠하려는 것처럼요. 제조업 쪽입니다. 제조업이요? 요즘 제조업이 얼마나 힘든데.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셨어요? 정희의 질문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은채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이건 대화가 아니라 신문이었습니다. 퇴직했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담담했어요. 그의 표정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채는 알고 있었죠. 아버지가 일부러 모든 것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진실을 말하면 모든 것이 달라질 텐데 아버지는 끝까지 평범한 퇴직자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정희의 얼굴에 실망과 경멸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돌려 남편을 쳐다보았어요.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고 무언의 대화가 오갔습니다. 은채는 그 눈빛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 수 있었어요. 별거 아니네. 기대 이하야. 이런 집안과 사돈을 맺어야 하나? 그런 말들이 그 짧은 눈빛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정희의 잔소리는 계속되었어요. 음식 먹는 방식, 젓가락 쥐는 모양, 심지어 물 마시는 타이밍까지. 그녀는 도윤의 일거수일투족을 유심히 살펴보며 작은 것 하나하나에 트집을 잡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테이블 위에는 빈 그릇들이 놓여 있었고 후식으로 나온 수정과가 접시 위에 담겨 있었습니다. 창밖의 노을은 여전히 따사로웠지만 룸 안의 공기는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어요. 은채는 조용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정장이, 오래된 구두가, 택시라는 이동수단이 그렇게도 중요한 건가요? 사람의 가치를 그런 것들로 재단하는 거라면 이 결혼은 대체 무엇을 위한 걸까요? 도윤이 딸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괜찮다는 신호였죠. 은채도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은채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일부러 모든 것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 시작된다는 것을요. 아직 상견례는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채는 이미 알 것 같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무엇이 드러나게 될지, 어떤 진실들이 벗겨지게 될지, 그리고 그 끝에서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착석 후 10분.
도윤은 이미 모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곧 더 큰 굴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계산대에서 울려 퍼질 삑, 승인 거부 소리와 함께요. 택시 타고 오는 사람이 뭐가 있겠냐고 두툼한 돈봉투가 테이블 위에 던져집니다. 위로금이라는 이름으로요. 다음 화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힘이 됩니다.